네, 이어서 살펴볼 팀은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인데 역시나 지난 시즌에 7승 10패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었던 뉴올리언스 세인츠였는데 역시나 이제 2021 시즌에 이어서 지난 시즌 역시 제이미스 윈스턴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또 세인츠의 계획이 또 완전히 비틀어졌던 한 시즌이었습니다. 음,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제 세 경기를 하고 이제 이탈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시즌 중반쯤에는 부상에서 좀 회복을 했다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데니스 앨런 감독은 이제 한번 앤디 달튼 쪽으로 이제 옮겨간 이후에는 시즌 끝까지 그 기조를 밀고 가면서 윈스턴이 이제 뭐 필드 위로 복귀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앤디 달튼으로 대부분의 시즌을 치렀는데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는 못했고, 이제 이런 일들이 한 2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윈스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번 오프 시즌에 새로운 쿼터백을 찾았던 뉴올리언스 세인츠였습니다. 레이더스에서 그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뛰다가 이제 방출된 데리카 선수와 이제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주고 데리카를 데리고 왔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제 계약이고 사실 지난 시즌에 레이더스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데리카 선수의 성적도 기대 이하였던 것도 분명했고 뭐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데리카 선수가 커리어 내내 이렇다 할 그 반짝이는 모습들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좋은 쿼터백인가?' 라는 의문을 좀 자아내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쿼터백들의 몸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선수가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 만한 선수인가?' 이런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총액 1억 5천만 달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장액이 1억 달러인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장 비율도 굉장히 높은 좀 알짜 계약이다. 선수 입장에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시장 상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좀 주전 쿼터백을 찾았어야만 하는 세인츠의 어떤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음. 뭐 데릭 카 입장에서는 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이제 데릭 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 보면, 일단 30대 초반의 나이기 때문에 아직 쿼터백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뭐 프라임 타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부상 이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뭐 전 음. 경기를 출장해 왔던 것은 아니지만 결정한 경기가 아마 이 9년 동안 5경기 정도밖에 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아마 대부분의 경기에 이제 뛰면서 좀 팀에 공헌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 장기 계약을 해야 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윈스턴이 부상으로 좀 뭐 속을 썩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을 것 같고, 프로볼도 그래도 4번이나 이제 선정이 됐었던 쿼터백이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구내 다른 쿼터백들과의 커리어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이다.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살펴봤던 데스몬드 리더라던가 뒤이어 살펴볼 브라이스 영, 베이커 메이필드와 이제 경쟁을 할 예정인데, 뭐 브라이스 영은 사실 뭐 전체 1번 쿼터백이니까 뭐 어떤 잠재력을 보일지 뭐 예측할 수 없는 선수라 하더라도, 뭐 데스몬드 리더나 베이커 메이필드가 뭐 프로에서 보여준 모습과 브라이스 영도 아직은 이제 NFL에서 뛴 경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의 성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데리카가 가장 좀 비교 우위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의 클래스는 충분히 보여줬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제가 해 주신 말씀은 맞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데리카가 글쎄요. 뭐 '굉장히 나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드는데 어쨌든 그 데리카가 레이더스에서 아웃 시즌 뛰는 동안에 캔서스와 인제 자신의 친정팀인 이제 레이더스
이 두 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FC 남부로 왔고 1년에 두 번씩 이제 팬서스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팬서스에게 패배를 한다? NFL 역대 최초로 31개 팀을 상대로 패배를 하게 되는 쿼터백이라는 그런 좀 불명의 기록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음.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사실 레이더스와의 정규리그 만남은 없어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컨퍼런스도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데리카가 이번 시즌에 이 32개 팀을 모두 섭렵하려면 각각 슈퍼볼에 올라서 슈퍼볼에서 이제 패배를 해야만 이제 이 미션이 달성이 되는 건데 뭐 그러기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데리카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경기에 이제 승리를 거둬야겠지만 이제 자신의 이 안 좋은 기록을 좀 뭐 달성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펜서스와의 두 번의 대결에서는 조금 더 좀 투지를 불태워야겠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걸 데리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이 기록은 사실 뭐 불가피하다. 왜냐면 지구에서 1년에 두 번씩 맞대결을 펼치게 돼 있는데 이거를 피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뭐 어쨌든 데리카 선수를 영입하면서 쿼터백 자리를 채웠고 스킬 플레이어진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은 뭐 넘버원 공격 옵션 엘빈 카마라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이제 1000야드를 찍었던 자말 윌리엄스 선수를 라이언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3년 12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는데 뭐 러닝백 원투 펀치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엘빈 카마라 선수가 그 예전에 프로볼 기간에 그 라스베가스의 나이트클럽에서 그 폭행 음.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징계가 올 시즌 첫 3경기에 받게 돼 있거든요. 3경기 출장 정지 이제 처분을 받았고 그 경기가 이제 타이탄스와 팬서스, 패커스와의 경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유니폼을 갈아입은 자말 윌리엄 선수가 팀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음. 펜서스와의 대결이 있네요. 예, 데리카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말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즌 라이언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장 계약 과정에서 라이언스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오퍼를 했다. 이런 인터뷰를 나중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계약 조건들에 대한 좀 불만 때문에 이제 팀을 옮기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좀 시즌 초반에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네. 리시버진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첫 리시빙 야드를 넘겼었던 1라운드 픽 출신의 크리스 올라베 선수가 이제 2년 차를 맡게 되고 뭐 여기다가 마이클 토마스, 라시드 샤이드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역시나 마이클 토마스가 제일 문제죠. 이 음. 선수가 뭐 불과 한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 뭐 최다 리시빙 야드에 최다 캐치 뭐 이런 거를 항상 기록을 하는 선수였는데 한 번 부상을 당한 이후로 이제 커리어가 완전히 꺾여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뭐 그런 선수로 전락을 해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최근에 인제 그 3년 동안의 합산 기록이 10 경기 출장 600 리시빙 야드 3 개의 터치다운. 이거를 한 시즌에 기록을 했어도 욕을 먹어야 되는 선수인데 3년 합산 기록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뭐 '리그 최고의 먹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해 주기를 기대를 할 세인츠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좀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지금 캡 스페이스를 1,400만 달러를 넘게 지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캡 스페이스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한다고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마이클 토마스의 이제 최근 실적을 보면 사실 좀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죠. 예, 음. 그래서 어느덧 리그 최고의 리시버에서 리그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선수로 좀 전락하지 않았나. 저도 이제 이런 뭐 이야기를 좀 적어 왔는데 이거 뭐 사실 방출도 안 됩니다. 뭐 방출이나 트레이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활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샤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리시버인데 지난 시즌에 그래도 500야드 가까이 잡아주면서 나름 좀 깜짝 활약을 해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2년 차를 지금 맡게 될 예정인데 어떤 2년 차 징크스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은 지난 시즌에 뭐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제 주한 존슨 선수가 여전히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애덤 트롯맨 선수를 트레이드로 이제 덴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롯맨이 사실은 아마 3라운드, 4라운드 정도의 이제 픽을 받고 세인츠에 입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다 할 좀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덴버가 이 트롯맨과 7라운드 픽을 가져가고 세인츠가 6라운드 픽을 받는 이제 이런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큰 가치 없이 좀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레이더스에서 포스터 모로를 데려왔고 쿼터백이기는 하지만 타이트엔드로서 조금 더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 테이서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펠컨스가 리시빙 옵션이 약하니까 러닝백들에게 좀 많은 의지를 할 것이다. 쿼터백도 약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인츠는 결국에는 리시버진에서 좀 지금 믿을 만한 선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타이트엔드 쪽에서 많은 리시빙 옵션으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데리카가 레이더스 시절에 이제 데런 월러라는 이제 훌륭한 타이트엔드와 뭐 멋진 호흡을 보여줬던 커리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타이트엔드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만 이제 자신의 세인츠 생활도 좀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오라인입니다. 지금 오라인에 대한 평가가 PFF 기준으로 지금 32개 팀 중 24위, 리그 평균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럼에도 이번 오프 시즌에 특별한 뭐 영입이라든지 드래프트에서 선수 지명 뭐 이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부 영입 없이 이제 내부에서 한 자리 정도의 변화를 좀 가져갔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레프트 태클 자리에 2년 차를 맞는 이제 1라운드 픽 출신의 트레버 패닝을 좀 풀타임 주전 기회를 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 패닝 같은 경우에 사실 데뷔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상당 기간 좀 애초에 뛸 수가 없었던 이제 몸 상태였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이제 첫 선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뭐 부상 없이 뭐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선수는 글쎄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필드 위에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터프한 선수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근데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그 어떤 승부욕, 터프함이 너무 지나쳐서 훈련 과정에서 동료들과도 좀 갈등을 맺을 정도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루키 시즌 훈련 과정에서 그 훈련을 하다가 이제 상대 디펜시브 라인맨과 좀 뭐 몸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안에서의 몸싸움이 아니라 정말 이 스냅이 끝났는데도 막 서로 밀치고 시비를 붙는 이런 것들이 뭐 3일 연속 있어서 훈련장에서 쫓겨났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제 그중에 하나의 비디오를 좀 뭐 짧은 클립을 보고 왔는데 이건 정말 이 상대팀 선수와 시비를 붙는 것처럼 동료와 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선수가 사실 루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이게 배짱이 있는 건지 이게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건지 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데리카가 나는 이런 트레버 패닝의 공격성을 좋아한다. 라는 음. 식으로 일단은 좀 실드를 쳐준 뭐 인터뷰 내용도 있었던데 이 패닝이 사실 2m가 넘는 굉장히 피지컬이 훌륭한 오펜시브 태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필드 위에서 상대팀 디펜시브 라인맨들과 이제 마주쳤을 때도 이런 좀 깡다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도 어떤 페널티를 범하지 않고 데리카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그 페널티 관리인 것 같아요. 음, 이 선수가 그
공격성을 갖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뭐 데리카가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뭐 페널티가 연속으로 두 번, 세 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팀 동료들에게 향할 정도로 '자제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다.'라고 인제 좀 보여지는데 뭐 이게 글쎄요. 저는 열심히 하려는 건 좋은데 그 인제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수비 쪽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일단 인제 그 인테리어 쪽을 좀 수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온예마타와 인제 샤이 터틀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난 시즌까지 제치에서 뛰었던 이제 네이선 shepherd 선수를 3년 1,5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고 지난 시즌 또 칩스에서 뛰었었던 이제 케일런 사운더스 선수를 3년 1,230만 달러 계약을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 앞선의 캠 조던 그리고 인제 2 선의 디마리오 데이비스, 3 선의 타이런 매튜, 마셜 레티모 이런 이제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딱 중심을 잡아 주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구성 자체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인제 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음. 선수들이 인제 좀 베테랑에 가까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언제 봐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음. 부분들이 어떻게 인제 올 시즌에 작용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 조던이나 디마리오 데이비스, 타이런 매튜 이런 선수들이 뭐 30대 초중반의 좀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쪼끔 이제 폼이 저하될 때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뭐 앞서 이제 두 선수를 데려왔다고는 했지만 이제 또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력에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냐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1 라운드 픽을 좀 살펴보면 이제 디펜시브 태클 선수를 또 뽑았습니다. 전체 29번 픽으로 클램슨 대학 출신의 브라이언 브래시라는 선수를 이제 뽑았는데 데니스 앨런 감독의 이야기를 보면 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뭐 선수로서의 뭐 특장점 이런 것보다도 이 선수의 좀 살아온 인생 과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 줬는데 이 선수가 사실 대학 시절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부상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또 이제 여동생이 그 암으로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필드 안팎에서의 찾아왔던 역경을 아주 잘 이겨내고 풋볼 선수로서의 좋은 커리어를 이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받았고 이 음. 선수가 이런 이제 강한 정신력으로 '프로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좀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도 만약 이 브라이언 브레이시를 이제 필드에서 만난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한번 이 음.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선수로서 이 브레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만 해 보면 일단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뭐 아웃사이드나 이런 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데뷔 시즌에는 기존에 있던 뭐 선배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 좀 로테이션 멤버로 뛰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최적의 자리나 최적의 역할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새로운 쿼터백 데리카가 팀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처음 세 경기 그 엘빈 카마라 선수가 없는 세 경기를 특히나 인제 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부분이 올 시즌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인츠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 드리면 이번 시즌 그 소위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이라고 하죠. 네. 음. 그 스케줄 강도에 있어서 가장 약한 팀이 지금 세인츠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세인츠의 스케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일단 지구 라이벌 팀들의 전력이 약한데 그 팀들과의 이제 두 번씩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AFC 지구에서도 가장 전력이 약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남부 지구 팀들과 또 한 번씩 만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패트리어츠, 램스, 자이언츠 같은 뭐 팀들을 만날 예정인데
뭐 최근에 다 잘했던 시절도 있는 팀들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우승권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팀들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스케줄의 도움을 받은 세인츠가 과연 플레이오프권까지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좀 음, 살펴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스케줄이 쉽다고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력을 생각을 하면 역시나 그렇게 만만한 시즌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